여러분 안녕! 새해가 밝았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오늘 벌써 나 몇 살이지? 뭔지 알죠? 지금 이 시기 나이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꼭 관리해줘야 돼. 재생크림 이거 4편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오늘은 약간 뭔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게 있나요? 재생크림에서 가장 유명한 네임드 재생크림 2가지, 재생크림의 끝장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안티에이징 재생크림 2가지, 순딩순딩한 재생크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바른다고 해서 재생이 되나? 재생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은 판테놀이죠. FDA에서는 판테놀을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함량이라서 무조건 좋지 않아요. 마치 비타민과 레티놀 같은 거죠. 5% 미만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 함량은 적당한 함량이 좋구나. 그러면 무슨 판테놀을 써야 되냐, 이제 이거에 또 중요한 문제인 게, 판테놀에는 D 판테놀이 있고 L 판테놀이 있어요. 그리고 D와 L이 합친 DL 판테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재생이잖아. 재생이 되려면 덱스 판테놀인지 아닌지 보셔야 된다는 거. 물론 LDL도 보습에는 충분히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덱스 판테놀 하면 덱스 생각거든요. 내가 아주 덱스를 좋아해가지고 덱스가 큰일을 했네. 네임드 재생크림, 그 중에서 비판톨,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비판텐 연고를 만드는 바이엘 제약사가 만든 화장품. 저는 이 제품 라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데일리 모이스처 크림이 있고, 나이트 페이스 크림이 있고, SOS 멀티 퍼포즈 크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써야 되는 거야? 판테놀 함량은 다 동일해요. 약간의 배합이 다르고 점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다 써본 결과 저는 나이트 크림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3가지의 요소를 내 피부에서 발현을 시킨대요. 이 나이트 크림에만. 나머지 2개 크림은 네. 비판텐이 워낙 꾸덕한 연고다 보니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성분과 안정적인 제형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크림이라기보다 로션 같은 느낌. 물막이 싹 채워지면서 산뜻산뜻 2.5%의 덱스 판테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발림성도 그렇고 퍼짐성, 흡수력도 판테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왜냐면 재생크림 하면 되게 꾸덕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타파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제품 참 매일매일 쓰기 너무 괜찮다. 근데 보습이 엄청 강하지 않았어요. 수분감은 터지는데 보습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 위에다 또 뭐를 발라야 되는, 그래서 얘를 바르고 또 얘를 또 덧바르게 되는 SOS 멀티 퍼포즈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야지 그나마 그게 있더라고요. 비판톨이라는 데는 전 세계 최초로 덱스판테놀을 가지고 피부염 치료제를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도 높게 뽑아냈으면 틀림이 없으니 2.5지만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보습에는 조금 약한 편이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우! 아, 진짜 네임드다. 전 세계 1,300만 개. 재생템으로 유명하죠. 시카 블라스트 밤 B5 플러스입니다. B5가 뭐냐면 판테놀이 피부에 흡수돼서 B5라고 하는 비타민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2022년도 10월에 리뉴얼이 됐어요. 그때부터 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발효 성분이 추가가 됐어요. 아, 또 발효, 또 우리 소살 채널님도 아시지? 내가 분명 이거 잘 썼는데 왜 뼈를 주는지? 그 발효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안 맞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밤이잖아요. 밤. 밤 타입을 액체 형태로 꾸덕하게 약간 녹여놓은 제형이에요. 약간의 백탁이 처음에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피부 예뻐 보이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 들어가서 진정, 재생에도 도움을 주면서 판테놀 성분이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징크 성분을 용감하게 넣기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거 좀 보여주는 느낌? 좀 잘났다.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속건조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어쨌든 쭉 이걸 써오면서 느낀 건 안에 수분 제형을 잘 깔고 덮어주는 용도로 쓰셔야 되고, 가장 이 친구를 잘 쓰는 방법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얇게 깔고 또 한 번 얇게 깔고 딱 2번. 그리고 나서 주무시고 일어나면 방패막이 됐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재생크림 리뷰를 11월쯤에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했거든요. 6월부터 막 엄청 사 모으면서 막 써보는데 더 오래 써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재생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래서 결국 1월까지 왔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찾았던 브랜드가 이 브랜드예요.
주닥이라는 브랜드의 시카 EGF 리페어 리치 크림입니다. 뭐예요? 네. 와, 이 제품은 거의 로레알? 그래 알았어. 바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진짜 죽여버리겠어. 재생크림 하나 좋은 거를 끝내버리게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일단 제형부터 그냥 우리가 늘 쓰던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 정도의 점도. 제가 사실 이런 이렇게 촌놈 같은 제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흡수가 되더라도 그 답답한 느낌이 약간 남아있어요. 근데 흡수력과 발림성이 정말 좋았고 덱스판테놀이 3% 들어가 있어요. 병풀 추출물이 50%가 들어가 있어요. 재생이라든지 진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EGF가 1ppm이나 또 들어가요. 판테놀과 같이 쓰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배가 된다는 나야신아마이드를 3% 넣어요. 보습에 좋은 스퀄란, 트레알로스, 세콜지까지 넣어요. 비싸겠는데? 재생크림을 쓴다라는 이유는 물론 뭐 레이저를 받고 나서 뭐 좁쌀 여드름이 나고 나서 재생을 하려고 쓰는 것도 있지만 늙어가는 내 피부가 젊어졌으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재생크림을 쓰거든요. 그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오일리하지 않고 유지도 잘 되는 크림이었거든요. 제품 참 좋다. 가격을 봤더니 6만 원대. 성분을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음 잘 발견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봤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안티에이징 재생크림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추천템. 올리브영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죠. 이번에 판테셀 라인이라고 해서 새롭게 리뉴얼이 또 됐더라고요. 이 제품은 판테놀 6%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덱스판테놀은 2.9%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DL 판테놀. 크림도 써보고 여러 가지 라인을 써봤어요. 결과 크림이 메인인데요. 근데 저는 크림보다 밤 타입이 너무 와닿아서 이 제품 갖고 왔어요. 밤이에요, 밤. 제가 크림을 써봤는데 약간 무겁고 기름진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이라고 하지만 아까 주닥 제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발림성 너무 좋고 딱 밀착이 돼서 딱 붙어 있더라고. 내가 딱 좋아하는 은은한 광. 그리고 벗겨지지 않는 광. 산뜻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이크림을 저는 따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크림 전용으로도 쓰기 좋은 EGF 펩타이드 성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만들었구나. 판테셀 라인 같은 경우도 유명한 게 병풀 추출물을 고함량으로 넣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병풀 추출물을 고함량으로 넣지만 펩타이드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 안티에이징 재생크림으로 적당 가격대 내에서 하지만 나는 끈끈하고 무겁고 텁텁한 거 싫어해.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테놀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합을 맞출 수 있는 성분이 좀 순하게 들어간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 3가지입니다. 일단 코덱시알의 익스트림 B5 리페어링 밤이에요. 이 코덱시알이라는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생약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판테놀 성분을 고순도로 고농축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죠. 2% 덱스판테놀이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제가 좀 오래전에 썼던 제품인데 리뉴얼되고는 처음 써봐요. 한국인들이 이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을 겨냥해서 단독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일 밤이다. 정말 뭉쳐있다. 진짜 프랑스답다. 프랑스 약국 화장품 이렇지 않아요? 이런 느낌. 막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녹이면서 바르니까 좀 스며들더라고요. 광도 없고 수분감이 터지지도 않고 무난하게 쓱 먹어 들어오는데 투박한 크림이에요. 대부분 판테놀 크림이 보습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마르는 느낌인데 얘는 마르지 않고 알맹이가 좀 꽉 차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단순 포뮬러예요. 단순하게 최대한 화학성분들을 배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민감성이신 분들 그리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려도 괜찮은 크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들이죠. 성분별 추천템을 보여드릴 때 판테놀은 이 2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버치아토의 판테놀 리페어 크림이에요. 저는 이 제품이 왜 좋냐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누구나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퍼센트와 함께 원산지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김치 먹을 때 배추가 어디 산인지, 고춧가루 어디 산인지 그것까지 알아야 좀 안심하고 먹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한테 발라줄 크림으로는 이 크림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르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덱스판테놀이 5%가 들어가고 원래 대부분 판테놀과 같이 들어가는 추출물로는 병풀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작나무 추출물을
핀란드에서 갖고 옵니다. 스쿠알라린이라든지 뭐 오일 성분도 들어가고 제형이 오일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쫀득한 수분제요. 빨라요, 흡수가. 참 잘 만든 크림이다. 그냥 쏙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피부가 좀 일어나거나 건선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얼굴에 슥 펴발라주는, 그럼 다음날 일어났을 때 싹 그냥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좀 마켓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데는 전화를 안 받나 봐. 전화 좀 주세요. 메일 좀 주실래요? 전화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올영에서도 맨날 품절이에요. 나 때문인가? 좋긴 좋다? 응.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제품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고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토팜 판테놀 크림입니다. 10%의 판테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덱스판테놀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했더니 알려드릴 수 없대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배합을 잘 맞췄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라고 알고 계신 분들 이 고농도는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덱스판테놀과 디엘판테놀의 혼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저는 이 제품이 그냥 순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바른다기보다 몸 전체에 발라요. 처음에 추천해드렸을 땐 로션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건 여름에 바르고 겨울에는 크림을 바릅니다. 아토팜 크림 써보신 분들 아시죠? 딱 그 제형이에요. 진짜 판테놀 크림 다 비슷하다. 아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들이랑 다르긴 합니다. 향료가 안 들어갔는데 이 특유의 식물성 오일의 향인가? 전 이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알 수 없는 그 막 퍼지는 그 향긋한 이런 게 또 좋아서 계속 쓰게 되는, 재구매를 되게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학명도 좀 어렵고 성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소살스럽게 풀어봤습니다. 재생크림 하나 정도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갖고 계시면 너무 좋죠. 1등 뽑나요? 아니, 안 뽑아도 돼요. 안 뽑아도 된대요. 저 진실의 콧구멍에 다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우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판테놀? 덱스판테놀! 그 덱스 말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몇 %를 쓰는지, 덱스판테놀이 들어갔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촛대꿀!